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윈도우 드레싱 월말 수급 효과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후반의 고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겠습니다. 장 중에는 대체로 보합권 내 등락이었는데 현재는 0.64%까지 오름세 나타나고요. 2,535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고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이쪽은 더 강합니다. 현재 구간대 830선도 넘어설 것 같은데요. 1.2% 오르면서 832.29포인트로 역시나 긴 양봉을 만들면서 고점 부근 11월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채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현재 상한가 종목 키워드 보자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강합니다. 정부 쪽에서 이 에타 통과됐다라는 내용을 내놓으면서 한농화성이 가격 제한폭까지 네, 11월은 보내주기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마감이 됐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장 마무리됐는데 한 달 동안의 양시장 각각 10% 넘게 올랐습니다. 지수장이 아니었다, 계절별 종목장이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수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하반기 이제는 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도 더 강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최근 들어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각계 전투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30년의 최고치 저항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데 오늘장 오르긴 올랐어도 제한된 상승이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0.5% 상승이었고요. 33,486.89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중국입니다. 중국도 개별적으로 이슈 있죠. 오늘 경제지표가 나왔는데요.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조업 PMI가요. 49.4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 49.7 밑돌았고 기준치 50선도 하회했습니다. 비제조업 지수도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인데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조금 전에 상승으로 살짝 전환이 됐는데 방향성은 여전히 없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펼치고 있는 상해종합지수 현재는 0.2% 정도의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심천 쪽도 눈치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16% 하락하면서 양시장 분위기 살짝 엇갈려 있는데 상승 하락불만 좀 다를 뿐 사실 관망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금통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해 갔는데 하지만 밴드 중심에는 1,29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한 3원 정도 열어두는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았었고요. 1,287원에서 1,293원 정도의 제한된 박스권 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대비 40전 정도 아주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1,29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역시나 큰 틀에서 지수의 흐름은 좀 잔잔했고요. 그 안에서 몇몇의 종목군이 격동하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 장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장 막판에 조금 더 올려줬다는 것이 특징적인 하루였는데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61%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더 올려줬습니다. 포인트로 15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조 원 체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2,535.2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2,507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저점을 만들게 됐고요. 그 뒤로 11시까지 올리면서 2,526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게 고점을 만들더니 다시 2,520선 정도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막판에 탄력을 더 붙이나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확실하게 훅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장중 종가가 오늘장의 고점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면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팔자세로 돌렸던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사들였고요. 특히나 오늘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 외국인 동시호가 구간에 순식간에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2,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 1,100억 원 이상 결국은 순매수로 장을 마치게 됐네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600억 원 이상 순매도 흐름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업종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여기 특히 기계 업종이었죠. 단독 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로 3.72%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연출이 됐죠.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장 또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들어줬고요. 자, 거기에다가 CS-윈드 같은 풍력 대장주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몇몇 종목, 대표 종목들의 큰 폭의 상승으로 업종지수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됐고요. 그 뒤를 전기가스 업종, 한국전력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업종도 1% 넘게 올랐고요. 건설과 증권업종 나란히 0.9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내려갔던 업종이 사실 몇 개 없었죠. 음식료품이라든지 의료정밀, 의약 이 정도만이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음식료품 업종이 0.76% 내렸고요. 의료정밀 0.3%, 그리고 의약품 업종까지 0.1% 소폭 약세 흐름, 그리고 서비스와 운송장비부터는 0.1에서 2%대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 하이닉스 쪽에서 시총 상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한 편이었죠. 특히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좀 붙이는 모습. 게다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모두 다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확실히 매수가 더 붙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 사실은 장 초반만 해도 13만 원대도 위태로운 구간이었는데 어느새 13만 3,900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연출되면서 이렇게 장을 마치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2.68% 크게 올리면서 장 마쳤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72,800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강세했던 2차전지가 오늘은 다소 좀 잠잠해진 모습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 정도는 그래도 오늘 후반에 조금 더 살을 붙였습니다. 1.68% 올리는 모습, 45만 4,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이쪽도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커지게 된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반면에 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소폭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합 수준에서 어제장 종가와 동일하게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LG화학과 삼성 SDI 이쪽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LG화학이 0.6% 소폭 내림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 삼성 SDI 이쪽도 상승권이긴 하지만 강보합 마감이죠. 0.1% 조금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 특히 강했던 만큼 오늘 낙폭이 나올 때도 조금 더 강하게 나왔죠. 포스코 퓨처엠은 0.92% 내렸습니다. 역시나 하지만 낙폭이 아주 강한 수준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32만 4,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1% 안쪽에 제한적인 등락만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물류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최근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쇼핑 시즌을 맞아서 소비 심리가 양호해졌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죠. 자, 그래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녹아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해상운송, 해운주들이 좋았습니다. 해운주들을 움직이는 그 주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운임지수, BDI가 약 한 달 만에 2,000선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운임지수 반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특히 흥하해운이죠. STX 그린로지스도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둘 다 윗꼬리는 좀 꽤 다른 모습이죠. 그래도 12% 안팎의 급등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대한해운도 8%대 크게 올려줬습니다. 거의 2,000원대에 이제 가까워지는 모습이었고, 이 밖에 페노션과 KSS 해운 3%대 두 종목 모두 다 강세 마감이 됐고, 그나마 HMM 정도는 장중에 하락권 양상 보이다가 동시호가가 지나면서 이제 상승으로 조금 돌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육상의 물류에서도 흐름은 좋았는데요. 택배 쪽에 대한 기회, 이쪽은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진과 CJ 대한통운 이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죠. 한진은 12%대 급등하면서 25,000원대를 뚫어냈고요. CJ 대한통운 5%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거래소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를 살펴보면
유독 우선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눈에 띄었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라는 겁니다. 요 근래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는 한장관 테마주. 오늘도 그 열기는 결코 식지가 않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금속과 태양금속 우선주죠. 창업주가 한장관처럼 청주한시라는 점 혈연이 부각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주가 탄력이 최근 수그러드나 싶다가 다시금 오늘장 뛰어가는 흐름이었지요. 상한가로 둘 다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폭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 이 밖에 깨끗한 나라와 덕성은 오늘 본주 말고 우선주만 유독 강세죠. 특히 덕성 우선주는요, 상한가가 벌써 6번째 터졌습니다. 지금 열흘 만에 거의 5배를 주가를 올려버린 거고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 상한가, 덕성 우선주 무조건 이것도 상한가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배우 이정재 씨로 엮였던 대상홀딩스도 우선주만 강세인데요. 여기도 사현상입니다. 정말 뭐 폭등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대상홀딩스 우선주 또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대상 우선주 같은 종목도 14%대 급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와 한장관과 컬럼비아 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부각된 유유제약이죠. 이쪽도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들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노르페인트와 홀딩스 우선주, 사실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테마주로 불렸던 종목인데 요새 윤 대통령 테마주들이 한장관 테마주로 다 바뀌어가는 흐름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와 함께 동양, 이쪽도 역시 윤 대통령 테마에서 넘어온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모두 다 역시 급등세로 장을 마치게 되는 모습, 하지만 윗꼬리도 다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쪽은 사흘 연속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1.12%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9.24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은 좀 줄어든 모습이네요. 7조 8천억 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31.6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요. 시작하자마자 819포인트 하락권이었는데요. 그때가 저점이었고요. 금세 830 근처까지 올려줬습니다. 그 뒤로는 12시쯤에 잠시 주춤하는 수준이었고요.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장막판에 탄력을 다시 붙이면서 고점을 새로 만들었고요. 역시 오늘 종가가 바로 고가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요새는 계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 외국인이 끌어올려줬는데 1,2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974억 원, 기관이 362억 원 이렇게 순매도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대체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2차 전지주들부터 먼저 보시면요. 2차 전지의 강세라기보다는 LNF의 강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어제장을 주도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LNF가 오늘도 장중에 8%를 올리면서 단숨에 18만 원대도 뚫어냈습니다. 아쉽게 후반에는 윗꼬리를 꽤 달았지만 17만 원대 중반은 굳건하게 지켜가는 모습 확인이 됐죠. 오늘 종가 보시면 LNF 4.5%를 역시 올렸습니다. 17만 6,3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장중에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두 종목 모두 상승권으로 돌렸습니다. 에코프로가 1% 올렸습니다. 75만 원에 가까워졌고요. 에코프로 BM은 1.67%를 올렸죠. 27만 4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포스코 DX는 요즘에 2차 전지주들의 그 흐름, 동반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그 흐름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21% 약세,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오히려 더 떨어졌죠. 57,3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눈에 띄었던 게 반도체주 HP, SP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기록을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닷새째 솟구치는 흐름인데 닷새 만에 지금 20%를 넘게 올리고 있죠. 오늘 장도 보시면요.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여기 더 붙였네요. 8% 급등했습니다. 46,400원에 오늘 장중 고점에서 이렇게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강세 확인이 됐습니다. 리노공업 3% 넘게 올렸고요. 이게 20만 원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9만 9,800원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죠. 이쪽도 윗골이 좀 달았지만 뚜렷하게 강세였습니다. 전장 대비 5%를 올리면서 41,7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호재성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1,100억 원대 정부 추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예타 통과 소식에 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상당한 탄력을 받았는데요. 거래소부터 먼저 보실까요? 한농화성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급등세를 펼쳤죠. 14,59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거의 상한가 수준이었고 이수화학도 마찬가지로 20%대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급등 종목도 굉장히 많았죠. 메가터치 22% 올렸고요. 레몬은 결국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2,615원이 종가였고 이 밖에 미래컴퍼니 11%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웰크론 한택 같은 종목도 부각되면서 10%가량 크게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 이 밖에도 CIS라든지 유일에너테크 등 전고체 관련해서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윗골이 꽤 달았지만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